게 힘드니까 좀 짧고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리시나요? 이제 잘 들리실 거예요. 자, 일단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최종 원서 전략입니다. 우리 고3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고3들이 이제 내신을 갖다 지금까지 이제 열심히 하고 그 내신을 바탕으로 원서를 쓰는 게 9월 달이에요. 그래서 9월 달이고 이제 7월에 내신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뭘 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대입 일정은 이렇게 돼요. 자, 9월에 우리 평가원 모의고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게 9월 4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시원서 접수를 그 다음에 9월 9일, 13일 중에 3일 이상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9월 4일 모의고사를 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수시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을 치르게 되고 뭐 약수령 논술을 보낸 학생들은 일정이 이렇게 있죠. 약수령 논술. 그리고 수능 결과가 이제 12월 6일 날 나오게 되고 그리고 수시 합격자 발표가 뭐 12월 13일까지니까 그 전에 나오는 학교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7월이고 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9월 평가원 모의고사 9월 4일 날 있다는 거에 의미가 좀 있어요. 자, 얘기를 하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통 지금은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뭔가 대학을 결정짓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신이 이제 나왔고 그 내신을 바탕으로 내가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자체는 사실 괜찮아요. 그래서 사실 원서가 이제 입시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종류가. 그래서 이 종류 중에서 나한테 유리한 게 뭘까? 내가 6개의 원서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써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자, 지금 보는 슬라이드가 한번 잘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5라는 숫자가 적혀 있죠.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는 3, 4라는 숫자가 적혀 있고 그 다음은 1, 2, 3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등급대별로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자, 내가 현재 한 5등급 정도 받고 있다. 혹은 그 근처에 있다. 4점 몇이나 아니면 5등급보다 좀 더 낮다. 이렇다면은 사실 비수도권을 가게 될 거고 4년제를 이제 내신만으로 지원을 한다 그러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학생부 종합과 교과의 비율인데 학생부의 비율이 교과 쪽이 훨씬 많죠. 이렇게 되면은 생기부나 뭐를 신경 쓸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3, 4등급 라인을 좀 보게 되면 3, 4등급 라인에서도 교과랑 종합을 보시면은 좀 비등비등하죠, 내용이. 그렇지만 1, 2, 3등급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주황색이 학생부 종합입니다. 그래서 대략 전체의 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1, 2, 3등급 학생들은 정말 중요한 게 생기부입니다. 그래서 생기부 이 지원 가능 점수를 보고 보통 대학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내가 한 2.7 정도 받았어요. 내신을. 그러면은 2.7을 가지고 수박책이나 수시 합격 그 커트라인 같은 걸 찾아보면 갈 수 있는 대학이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지원을 그렇게 하게 되죠. 뭐 단편적인 예인데 저는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봐서 예를 들어 제 내신이 한 2.5 정도 되는데요. 저는 중앙대나 등등 이렇게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원서를 그런 쪽으로 쭉 씁니다. 그리고 육종합 육광탈이라 그러죠. 이제 다 떨어지고 뭐 좀 이제 재수하게 되든가 아니면 다른 대학을 가게 되든가 이런 경우들을 저는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원 가능 점수와 합격 가능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원 가능 점수는 그 정도 점수면 지원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종합 전형 얘기입니다. 근데 지원을 하게 되면은 2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돼요. 이걸 뚫고 들어가는 건 생기부예요. 그러면 내 생기부가 이 학교의 20대 1을 뚫을 수 있는 생기부인가? 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원서 전략이 나와야 됩니다. 그거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1, 2, 3등급은 학생부 전형을 쓰는 학생들은 생기부를 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3, 4등급은 중간에 좀 껴있어서 교과나 종합이나 좀 비등비등하죠.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한 전형을 찾아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종합을 주로 많이 쓰게 돼요. 이유는 간단한데 예를 들어서 가천대를 교과로 들어가려면 2.5등급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종합으로 들어가려면 3.5등급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생님 저 종합으로 쓸게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역시 또 생기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천대를 넘어가는 학교들, 예를 들면 수원대라든가 용인대라든가 아니면 비수도권의 뭐 충청권이라든가 천안권이라든가 이런 쪽은 사실은 교과 위주의 전형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자기 내신만 좀 잘 판단하면 되겠죠. 학생부 위주의 전형에서는. 자, 내 등급에 뭐 적합한 전형이 무엇일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건데, 제가 오늘 힌트를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남은 기간 뭘 해야 되는가? 자, 이 제일 끝에 슬라이드에 나오겠지만, 요 설명의 제목은 이겁니다. 내신 점수를 따는 경쟁은 끝났어요. 그죠? 고3들은? 그러니까 내신 점수는 끝났지만, 전략적 입시는 이제 시작이다. 이 따놓은 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 나갈 건가는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입시에 또 새로운 장르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길 잘한 사람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A가 이제 앤서인데, 제가 아까 선택의 시간인가에 물음표를 좀 적어놨는데요. 지금은 선택보다는 준비가 훨씬 중요합니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준비하면 되는지를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9월 모평이라고 적어놨는데 9월 모평을 일찍 보는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9월 4일날 모의평가를 보고 그 다음 9월 12일날 원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 이 모평 결과를 참고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최저를 맞출 거든 아니면 뭐 약수령 논술을 준비하든 그 9월 4일날 모의고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원서 전략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9월까지는 모의고사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여기 6종합 제외라고 적어놨죠. 6종합에 적합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최소한 저는 어떤 학생들이 좀 적합하다고 생각하냐면 2점대 초반 이상, 그리고 인서울의 괜찮은 대학을 학생부로 노리는 학생들, 이 친구들은 생기부랑 면접 쪽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6종합이라고 적어놨지만 사실 6종합을 쓰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보통 4종합, 종합을 좀 많이 넣더라도 2교과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2교과에 대한 최저 공부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방학 동안에 9월 4일까지는 일단 모의고사 공부는 해 나가라. 이게 오늘 첫 번째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제 학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이따 11시부터 스타트하는 강좌가 합격하는 학종이거든요. 거기서 생기부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자, 유의사항이라고 적어놨는데 아까 얼핏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자, 이게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학생부 종합전형 2, 1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 이제 평균 등급이라고 나와 있죠. 평균 등급. 요 정도 등급선에서 합격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 점수가 2.9 정도 돼요. 2.9. 그러면 여기 되겠죠. 여긴 좀 어렵겠죠. 이 평균 등급만 가지고 가면 여기도 되고 이거 다 될 것 같잖아요. 여기도 좀 애매하고 그죠. 그래서 사실 이 점수를 가지고 이 평균 등급을 가지고 평균 등급이나 70% 컷이나 90% 컷을 가지고 내가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학종의 함정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많이 보는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이냐면 내신 점수로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나중에 원서를 갖다가 넣고 그다음 합격자 발표까지 보면은 이제 하향 지원이나 안정 지원한 곳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소신 지원한 거나 아니면 자기 점수대에 들어간 것들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생기부를 정확하게 검토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생기부를 정확하게 검토하면은 원서를 좀 아낄 수 있거든요. 자,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시립대 학종 입결인데 방금 것도 서울시립대였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와 있는 거죠. 데이터가. 그죠? 여기 2.9로 내가 합격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고에서는 1.9선이라는 거죠. 좀 나누어 보면은.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마다 말씀을 많이 드려서 처음 듣는 학생들은 좀 모를 수 있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쪽 데이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인서울의 상위권 대학, 중상위권 대학에서는. 그죠? 어떤 경험적인 힘을 믿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데이터는 안 주니까.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이제 그냥 그 나와 있는 입시 자료의 성적을 믿기가 좀 어렵다. 하지만 서울권 하위 대학 이하에서는 그 자료가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학생부, 생기부에서는 내가 그러면 생기부가 내 생기부가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뭐 상향 지원을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무엇을 묻고 있는 전형이냐? 근데 그랬을 때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 넘어요. 여기서부터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묻는 질문들은 되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질문에 내가 합당한 학생인가를 평가해야 되는 거죠. 자세한 얘기는 요 다음 시간에 하고, 그래서 내 학생부가 20대 1의 경쟁률을 뚫을 수 있는 생기부인가를 판단을 한 다음에 만약에 오케이 가능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은 약간 상향이나 안정 지원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은 점수보다 좀 낮춰서 쓰는 게 낫겠죠. 그리고 다른 전형도 좀 같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이제 학종에 대한 유의사항을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로 이제 학종을 쓸 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고, 자, 교과에 대한 유의사항을 좀 얘기를 하면, 교과는, 선생님, 교과는 그냥 등급 높으면 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 교과에서 신경 쓸 거는 첫 번째가 이 반영 비율이라는 겁니다. 이 학교를 좀 찾다 보면은 자기한테 유리한 학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학교의 경우에는 이런 거죠. 이게 가천대인데, 여기는 반영 교과별 성적을 산출해서 우수한 교과 순으로 4대 3대 2대 1로 반영하겠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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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등급이 예를 들어 1등급 받은 적도 있고 5등급 받은 적도 있어요. 그리고 뭐 2등급 3등급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평균으로 따지면은 11이니까 11 좀 숫자가 안 좋으니까 4로 할게요. 12니까 4 과목으로 나누게 되면 3등급이 됩니다. 평균. 그죠? 1대 1이면. 그런데 이거를 4대 3대 2대 1로 반영하게 되면 이게 40%니까 40이고요. 60이고 80이고 50이에요. 다 더해 보면은 230이죠. 2.3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자기한테 유리한 학교가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학교들 중에. 그래서 모집 요강에 보면 이런 것들이 환산법이 다 나오고 교과 산출 엑셀 파일을 주는 학교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분명히 하게 될 텐데 진학사나 이런 것들을 신청하게 되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한테 유리한 학교를 찾아내야 되고 교과 전형. 자, 그다음에 반영 과목. 교과 전형에서 이 과목이 전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안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이 학교의 경우에는 상위 3개 교과에 4개 과목만 반영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반영 교과, 반영 과목들도 학교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자, 이제 인서울권에 이제 상위권 대학, 최상위권 대학을 이제 가려고 한다. 그죠? 인서울권에. 그러면 최상위권 대학은 잘 아시다시피 고려대 얘기인데, 고려대뿐만이 아니죠. 지금 서울에 주요 11개 대학 이상에선 전부 다 생기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에서 교과 등급과 서류 그리고 최저, 수능 최저까지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대학은 사실은 그냥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준비가 철저히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학생부 교과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이제 들어가기 위한 수능 최저를 획득을 해야 되고, 내일 11시에 정시 공부법 컨설팅이 있어요. 제가 정시 공부를 잘 시켜서 뭐 이제 아이들 성적을 올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올려야 되는지 얘기를 해줄게요. 다만 우리 고3들이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건 지금부터가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집중력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자, 방학 때 할 일은 조금 있다가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학생부 교과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내신 점수가 가장 고평가받는 학교가 어디일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수능 최저를 잘 받게 되면은 수능 최저가 높은 학교들이 있어요. 수능 최저가 낮은 학교들이 있고 기준이. 수능 최저가 높은 학교들은 당연히 합격할, 만약에 내가 이걸 맞출 수 있으면 경쟁률을 뚫고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선 생기부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선 수능 최저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유리한 학교를 선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9월 모평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겠죠. 자, 논술 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시간이 이제 15분 정도 남았네요. 제가 30분 안에 끊으려다 보니까 예, 좀 바쁘긴 한데 제가 좀 말이 빠른데 그래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논술 전형은 어떤 학생한테 적합한가? 저 논술로도 대학교 많이 보냈어요. 학생들 수리 논술, 인문 논술. 물론 저희 학원에서 논술을 취급하진 않습니다. 제가 연결을 해주죠. 자, 논술은 어떤 학생한테 유리하냐면 이거예요. 내가 수학은 잘한다. 다른 과목 좀 자신이 없고 내신 등급도 안 좋은데 수학은 내가 잘한다. 그래서 홍대, 단국대 이런 데 합격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국어는 1등급이 나와요, 선생님. 재작년 사례기는 한데 국어만 1등급이 나오는 학생이 있었어요. 수학 잘 못하고. 인문논술을 도전을 했거든요. 근데 인문논술이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거 한 과목만 보는 건데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근데 그래도 걔 내신 등급으로는 못 갈 텐데 가천대는 들어갔어요. 약수령 논술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한 과목에 특화된 학생들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논술만 하는 게 아니니까 6개의 원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로 생각해 볼 만하다는 거죠. 자, 논술에서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논술 100%인 곳이 있고 교과가 들어가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과가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가는 곳들은 내신이 이제 낮은 학생들한테는 좀 불리하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논술고사를 잘 보는 거예요. 논술은 이런 식입니다. 자, 고려대 건데요. 그죠? 위에 글을 읽고 그 다음에 답안지를 700자 플러스 마이너스 50자로 작성하시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해설을 쭉 쓰게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논술고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수시원서에 하나 정도로는 내가 좀 자신 있는 학생들한테는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리고 논술도 수능 최저가 있죠. 그래서 수능이 없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밖에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9월 모의고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매년 학생들을 졸업시키면 한 100여 명 정도를 졸업시키면 그 중에 6종합 쓰는 애들 10명도 안 되거든요. 제가 장담하는데 수능 시험은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교과 변환 점수 3등급 이하는 교과 변환 점수라는 건 뭐냐면은 학생부 교과 아까 반영 비율, 반영 과목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걸로 변환한 점수가 3등급 이하인 학생들은 가천대 약수령 논술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가천대 교과로 들어가는 점수가 과에 따라 당연히 다른데 한 2.5등급 정도 됩니다. 가천대 교과 점수가. 그러면은 3등급 정도가 되는 학생은 교과로는 가천대를 가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종합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종합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3.5 정도 돼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볼까요? 자, 제 점수가 지금 현재 3.0이에요. 그러면 가천대를 교과로 쓰면 안 되겠죠. 떨어지겠죠. 교과는 점수로 가니까. 근데 종합은 점수가 좀 남아요.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선생님 저는 가천대 종합으로 쓸게요. 자, 그럼 종합에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기부라고 했습니다. 이 3.0이라는 점수와 3.0인 학생이 있고요. 3.6인 학생이 있다고 볼게요. 여기다 적을게요. 3.0이 있고 3.6이 있다고 볼게요. 얘가 붙을 수도 있어요. 학생부 종합은 그런 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에서 점수를 내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점수에 부합하는 학생이 이 학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많이 봤는데 3.0에서 3.5 사이에 선생님 저 가천대 종합으로 쓰면 붙을 것 같아요. 지원 가능 점수보다 점수가 남아요. 이러고 떨어지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시원서 6개가 있으니까 그리고 수능 공부도 어차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3.0 이하면 가천대가 종합으로 될지 안 될지 물음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원서 하나를 좀 투자해서 약수령 논술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약수령 논술이 되게 간단한 전형이거든요. 생각보다. 그리고 당연히 4등급 이하나 5등급 뭐 이런 학생들은 뭐 더 이상 그걸 안 쓰면은 뭐 그냥 지방대를 가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가천대에 약수령 논술로 합격한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내신 등급이 3.4 정도 됐었어요. 자, 가천대에 도전해 볼 만한 점수죠. 종합 전형으로. 그래서 종합 전형도 썼습니다. 가천대를. 썼고 제가 생기부를 봐줬어요. 생기부를 검토했는데 나름 괜찮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나름 괜찮았어요. 그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한번 도전해 보자. 이래가지고 종합을 쓴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종합은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경쟁률이 한 20대 1 정도 되니까 그 비슷비슷한 애들이 많았단 얘기죠. 종합전이 좀 그런 전형이에요. 좀 이제 좀 뭐랄까요? 또 얘가 하나 있는데 성남고 학생이었어요. 성남고 학생인데 처음에 종합 전형으로 중앙대를 썼어요. 공부 잘했어요. 근데 첫 해년도에 떨어졌습니다. 재수를 했어요. 반수. 중앙대를 다시 한번 썼어요. 똑같은 생기부로 이번엔 붙었어요. 경쟁자들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종합전이 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약수령 논술 같이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친구 준비를 했죠.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 지금 수업 요 강연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 가천대 약수령 논술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이 친구 말을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그냥 한번 해볼까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걸로 붙겠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내일 가천대 약수령 논술 합격 방법이라는 또 컨설팅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붙을 수 있어요. 용기를 가지고, 왜냐면 약수령 논술의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땡 한 거예요, 시작을. 먼저 준비한 학생들은 내신 점수가 그보다 훨씬 낮은 학생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수시원서 전략인데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에 서울 중위권 대학 이상이나 인기학과 이런 데는 평균 입결에서 이런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자사고랑 그죠? 외고나 특목고 애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기 전에 이런 정도를 좀 감안을 하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울 하위권 이하 대학에서는 그냥 입결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합격은 20대 1의 경쟁률을 생기부로 뚫고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자, 교과 전형은 그죠? 교과 전형은 제가 아까 반영 비율 및 최저 등급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최저 등급이 높을수록 유리한 대학을 쓸 수 있습니다. 가천대 약수령 논술은 기회의 땅이죠, 사실. 가천대는 예전부터 이런 전형이 하나 있었으니까 가천대 약수령 논술을 준비하면 쓸 수 있는 학교들이 또 12개가 있죠. 약수령 논술 준비하는 학교들 12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괜찮은 전형입니다. 자, 소신, 적정, 하향의 비율은 상황에 따라서 하되 수능이나 약수령 논술에 자신이 없다면 그러면 하향 지원을 늘려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선생님, 저 어떻게 쓸까요? 학생마다 다 달라요. 그죠? 자, 너는 교과 3개랑 종합 3개 쓰자. 종합 생기부를 보니까 좀 약간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 종합을 조금 상향 지원을 한 개 더 늘려보자. 그죠? 학생마다 다르겠죠. 너는 내신 등급이 좀 애매하니까 약수령 논술도 같이 준비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은 생각을 좀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찾아보는 거는 슬슬 찾아보면 돼요. 왜냐하면 9월이니까 원서 접수가. 그죠?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같이 도와주시면서 찾아갈 거예요. 그리고 좀 애매하거나 지금도 고3들이 저한테 생기부가 아니라 원서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애매하거나 그러면 저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나름 생각하는 방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 중요한데요. 자, 지금부터 해야 될 일들을 갖다가 정리를 좀 해놓은 거예요. 자, 7월에는 지금 현재 7월에는 이제 내신이 나오고 나면 입시 전략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건가? 내가 뭘 준비할 건가? 좀 막연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9월 모평 준비를 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생기부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기부가 제가 아까 생기부 검토하는 방법 다음 시간에 알려드린다 그랬잖아요. 생기부를 검토해서 내가 좀 자신 있다. 그런 상황이면 이제 종합전형을 위주로 다른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거고, 자신이 없다. 그럼 교과, 약수령 논술, 종합전형 하향 지원을 생각해야 되겠죠. 자, 8월이 이제 방학인데
이 방학 시즌에 생기부 면접 준비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면접 준비라는 건 되게 간단합니다. 면접 준비는 내 생기부를 아는 거예요. 생기부는 학교 선생님들이 써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 내 생기부를 자세히 보고 아, 내 생기부에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고 나는 이런 활동을 했었구나. 왜냐하면 생기부 기반 면접이 많으니까. 물론 의대나 이런 쪽은 제시문 기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어쨌든 그건 따로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면접 준비라는 건 내 생기부를 좀 자세히 판단하는 거에서 가능해져요. 그리고 역시 9월 모평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9월 모평 결과에 따라서 내가 이제 시나리오들을 좀 만들어 놓죠. 시나리오 A, 플랜 B, 플랜 C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수시원서를 어떻게 쓸 건가 확정을 지으면 돼요. 자, 원서 쓰고 나면 이제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면접은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은 1차 합격이 돼야 면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이 돼서 면접을 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 준비하면은 사실 좀 조바심이 좀 나니까 좀 여유를 남겨서 10월 정도나 11월 초순 정도, 보통 한 10월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때 면접에 대한 태도 이런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뭐 모양새라든가 말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억양이라든가 내용은 생기부에 있는 것들이니까 그거는 미리미리 좀 해놓고, 그래서 이런 강좌가 학원에 열릴 거예요. 면접을 준비해 주는 강좌. 그래서 외부에서 초청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1월에 수능 시험까지 딱 보면 우리 고3들은 빠이빠이죠. 여기서 입시가 이제 종료인 거예요. 이제 합격자 발표만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할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충분히 하기 싫은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그죠? 하기 싫은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제 입시가 지금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사실 입시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더 애써서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8월 정도에 인서울하고 수도권 대학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릴 거예요. 주요 대학들, 인기학과들. 그래서 입결이며 뭐 입시가 어떻게 되는지, 뭐가 변했는지 이런 얘기들을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정도에 이제 면접에 대한 얘기들, 9월, 10월 이렇게 타이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입시가 끝날 때까지 하이탑에서 이렇게 함께 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잘 만들어 온 걸 가지고 우리가 이 최선의 입시 결과를 얻어내야 돼요. 자, 우리 학생들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대부분 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 2, 3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갈 거고, 다음 시간은 생기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필요가 없으신 분들, 뭐 나는 교과를 준비한다든가 약수령 논술을 준비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굳이 듣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